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이 제약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판결 한 번이 제약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약사의 5년에 걸친 전쟁과 그 최근 상황을 문영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했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의 최종 판결은 지난 6일에서 19일로 2주 연기된 후 이번에 한 달이나 재연기되며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ITC는 최초 연기 때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미룬 배경이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기에 대해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예비 판결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 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두 회사 모두 승소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이른바 균주 전쟁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1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 문서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10월 메디톡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혐의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메디톡스와 미국 엘러가는 ITC의 대웅제약과 에블루스사를 제소하며 신경전은 미국까지 번졌습니다. 올해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지난 9월 ITC 위원회에 예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ITC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재검토를 받아들이며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많이 좀 가 있는 것 같고,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대웅이랑 메톡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간의 산업재산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당초 예정돼 있던 최종 판결이 또 한 번 미뤄지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신경전은 더욱 첨예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제약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보톡스는 상품명인데요. 미국에 있는 엘러건사에서 만든 피부 미용에 쓰이는 제품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균주를 뜻하는데, 이 톡신은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 테러에도 쓰일 수 있고요. 또 미용 목적이나 치료용으로 소아마비나 뇌졸중 치료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균주를 가지고 두 회사는 뭐 5년씩이나 싸우고 있다라는 건데 왜 5년이나 이런 싸움을 해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분쟁의 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두 예. 회사의 좀 존폐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네. 사활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보툴리눔 톡신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인 것은 2006년 메디톡스입니다. 이후에 휴젤과 대웅제약 같은 경쟁사들이 쭉 나왔는데요.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 분야의 1위이고 사실상 보툴리눔 톡신 주력 상품인데, 만약에 대웅제약이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탈취해서 쓰고 있다면 메디톡스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또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 기술 탈취로 판명이 되면 해외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양측 모두가 이번 판결로 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양쪽 다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ITC의 이 최종 판결이 12월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시 연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 어떻게든 이제 결론이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메디톡스가 이긴다면 또 대웅제약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각각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일단 메디톡스가 이길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선두 업체였던 메디톡스의 입지는 보다 더 탄탄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대웅제약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대웅제약은 이미 ITC 예비 판결로 미국에 수출한 나보타가 10년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오면 나보타는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 유럽을 비롯해서 약 50여 개국이 이미 진출을 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송이나 퇴출 여부를 이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대웅제약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 나보타가 퇴출이 된다면 아예 이 보툴리눔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5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서 회사의 신뢰도에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식약처에 이제 허위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없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 메디톡스가 이기면 대웅제약 말고도 국내 보툴리눔 산업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전역에서 더 이상 수출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메디톡스가 이긴다는 게 그렇다면 이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 전반에 치명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치명상을 준다라는 뜻입니까? 네, 이게 이제 다른 후발 주자들도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좀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발 보툴리눔 회사들은 휴젤이나 휴온스, 종근당 등이 있는데요. 네. 일단 메디톡스 측은 이 ITC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대응을 할 방침인데 대웅제약의 이제 사례를 근거로 균주의 출처 그리고 염기 서열을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서 이 보툴리눔 균주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금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균주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또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면 이런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판결이 뒤집혀서 대웅제약이 이기게 된다면 메디톡스가 타격을 받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메디톡스는 이 보툴리눔 톡신 분야에서 1위 기업인데 예. 후발 주자들의 이제 경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또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다른 업체들의 좀 발목을 잡는 거다. 좀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고 네. 또 메디톡스는 이 보툴리눔 사업 자체만으로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게 되면 좀 심각한 타격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판결이 한 달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두 회사 모두 승소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논리를 좀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메디톡스의 입장부터 좀 살펴보면 예. 메디톡스는 이 ITC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연기는 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5년간 핵심 연기서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것이 지난 7월 ITC 예비 결정에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번에 최종 결정으로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위원회 결정이 다소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7월 이 예비 결정이 메디톡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이 있는 과학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그 메디톡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을 했거나 또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예비 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또 이게 최종 결정에서는 파기나 수정, 인용 등의 이런 결과 뒤바뀜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서 씨, 저희 사업을 기존과 같이 전시 글로벌 톡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에게 이제 근거 없이 음해를 해온 회사에게는 저희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뭐 나오는지 판결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이겼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업계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이겼고 또 최종 판결에서 이게 뒤집히는 경우가 그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대웅제약이 이제 패소를 하면 연방순회법원에 소송을 또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 위원회의 판결을 가지고 60일 이내에 승인 혹은 거절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거절해 주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나온 이제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에볼루스가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했다 이런 제목인데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 판매하는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메디톡스가 최종 판결에서 패소를 하면 메디톡스 역시 연방법원에 제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타가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거 가지고는 조금 뭐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원래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결정이 났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60일간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60일 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판결을 가지고 승인이냐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에 좀 초점을 맞춘 이제 로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했었는데 예. 이번에 판결이 한 달 넘어가면서 이 재밌는 게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 달씩 겹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해석을 낳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파트너사가 에볼루스인데 에볼루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좀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늦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60일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승인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딱 60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